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피곤해요. 소화가 안 돼요. 여기저기 쑤셔요. 이런 것들인데요. 생각해보면 환자로 만나는 분보다 그냥 가족이든 친구든 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같은 문제 겪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뱃살이나 내장 지방, 만성 피로 이런 건 뭐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로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렵고 진물 나는 게 보통 염증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당뇨나 치매, 암, 알레르기, 만성 설사나 만성 피로 이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니 놀랍지 않나요? 염증이라는 건 마치 조용한 좀도둑처럼 우리 건강을 조금씩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요. 문제는 이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가요?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정말 많이 노출돼 있죠. 즉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어떤 증상을 유발하거나 질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6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만성염증이라고 보는데요. 저강도의 염증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 복부 팽만, 설사, 변비, 그리고 지속적인 관절통, 불면증, 지속되는 미열, 집중력 저하,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 신호를 주는 증상의 대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은 정말 중요한 염증 인자고요. 불규칙한 식사나 고지방 식이, 정제된 당류, 가공식품, 붉은 육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 또한 염증을 체내에 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생활 속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 세제 등을 통한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대표적인 요인들인데요. 매일매일 이 염증의 위험이 높은 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염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염제를 드시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서 화재기의 경보기 소리만 끄는 것과 같거든요. 이제는 진짜 불을 꺼야 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근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 근본 문제를 먼저 파악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 면역입니다. 저는 진료 볼 때 모든 환자에게서 장을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이 장은 우리 몸 면역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은 꼭 잘못된 음식으로만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장벽이 약해져서 틈이 생기고 그 면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그 틈을 통해서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장누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장점막 치유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 또는 장누수가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것에 맞는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메가6를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제된 식물성 기름, 마가린 같은 거죠. 그런 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과자, 튀김, 마요네즈, 그리고 가공식품, 공장식 사육으로 키운 소나 돼지, 닭고기 같은 것들이에요.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식품들의 섭취를 좀 줄이고 대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기름,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이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충분하게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유기산 검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검사는 내가 먹은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가 돼서 세포의 엔진이나 간의 해독, 항산화 작용 등에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대사가 잘 되지 않고 막혀서 남아도는 이 대사물 역시 우리 몸의 염증 인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독소 과다인데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정제 당류는 당독소를 만들어서 염증의 주범이 됩니다. 또 환경 오염이나 가공식품, 술, 담배 이런 것들로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하게 돼요. 이럴 때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는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고 땀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독을 돕는 운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인데요. 특히나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절히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하나는 만들어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의 핵심이에요.